이제 그 자바와 ADT를 컴퓨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ADT를 설치한 안드로이드 폴더로 가고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클립스 구성 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마 메모 창이 열리면서 이상한 글씨들이 써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자, 우선 자, 저 뒤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보면 XMS와 이렇게 XMX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 여기서 40을 조금 늘려줄게요. 이게 그 256, 그다음에 얘를 1024. 자, 이렇게 1024, 256 이렇게만 바꿔보죠. 저장. 자, 여기 이제 메모리 관련된 건데 시스템을 약간 성능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클립스는 바탕화면 가게 만들어서 빼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면 자, 우선 안드로이드를 프로그래밍해서 만들려면 몇 가지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작업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업의 시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을 직접 안드로이드에다 올려보실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뭐 작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지만 잘 만드시면 이제 점점 더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우선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뭐뭐 어떤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SDK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SDK 매니저라고 저기 보면 버튼이 있죠. 자, 그래서 SDK 매니저를 실행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기동이 됩니다. 그 SDK가 여러 버전이 있죠. 안드로이드는 그렇죠. 여러분도 그 쓰시는 폰이 최신 폰일 수도 있고 조금 오래된 폰일 수도 있고 지금 이거 에러가 나고 있는 파일 not found 이런 에러가 혹시 여러분도 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close 닫으시고요. 또 tools option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tools 옵션에 여기 중간 밑에 보면 others라고 되어 있고 force http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CQ 서비스로 강제적으로 하라 이런 뜻인데 뭐 이걸 선택을 한다면 어쨌든 close 하시면 그 SDK들이 쭉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면 툴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4.2.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그래서 젤리빈 이렇게 업데이트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젤리빈이라고 얘기하는 그 버전이고 API가 17이라는 레벨입니다. 이게 레벨이 지금 17서부터 쭉 저 3레벨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한 3년 전에 나왔던 초창기 모델서부터 쭉 안드로이드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면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4점대. 그래서 그 지금 1.5, 1.6 버전 옛날 거 뭐 쓰시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런 그 차원의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누구의 폰이나 어느 폰이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낮은 버전일수록 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낮은 버전일수록 모든 폰에서 돌아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높은 버전은 돌아갈 그 폰이 적겠죠. 한정되겠죠. 자, 그런 내용은 이제 점점 가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요. 우선 4.22는 인스톨도 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플랫폼 그다음에 선정돼 있죠. 자, 우선 저희는 2.33이라는 요 버전을 가운데 있으니까 기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진저브레드라고 우리가 했던 버전이고요. 그 갤럭시 S라는 그 폰에서부터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혹시 지금도 그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폰을 쓰시기 때문에 그 만든 프로그램이 모든 폰에서 동작하려면 요 정도 버전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가장 뭐 많은 폰에 돌아갈 수 있는 버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더 이제 나중에 더 이제 향상된 그런 기능을 써도 되고, 사실 여기에 거의 95%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2.33 선택을 하신 다음에 install to packages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SDK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설치되지 않은, 다 설치할 수도 있지만 역시 네트워크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우선 2.33 버전 API 10 레벨 요건 등 아주 초창기 모델이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폰들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저희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최신 버전의 최신 기능까지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하겠죠. 지금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라는 랭귀지를 먼저 잘 익혀야 되고요. 자바를 내가 자유자재로 쓰게 됨으로써 안드로이드는 자동으로 더 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랭귀지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C와 자바를 능숙하게 어느 정도가 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재밌는 그런 이제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아이폰 프로그래밍으로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재미 요거를 먼저,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한,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해보고 있는데, 우선 뭐 제 컴퓨터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같이 보고 따라 하신다면 뭐 비슷한 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 일단 이해를 하려면 다양한 폰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그 중에서 또 다양한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갈수록 옛날 버전이죠. 그래서 기능은 작지만 모든 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버전들은 조금 정말 더 오래돼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 정말 안 하시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위 10 레벨서부터 지금 17 레벨까지의 폰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장 그 낮은 단계로 보여지는 그 젤리빈 그 진저브레드 레벨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여러분 폰에 한번 그 장착을 해보는 그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지금 대충 마무리가 되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자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 2.3.3 API 레벨로 10, 10이죠. 그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우리가 이클립스를 닫아줄게요. 한번 닫았다 다시 열겠습니다.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가끔 안 되는 컴퓨터들이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SDK를 깔았기 때문에 Virtual Device라는 거, AVD, 안드로이드 Virtual Device라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그런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죠. 실질적인 안드로이드가 있으시면 직접 연결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일단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우리가 AVDR을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됐으면 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요. 자, 여기 AVD Virtual Device Manag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기동을 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는 상황은 이렇게 빈 화면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New 해서 이름은 안드로이드 뭐 주죠. 디바이스는 넥서스 1으로 할게요.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넥서스 1이 안드로이드의 랜드마크적인 API 10의 머신이었죠. 뭐 갤럭시 S도 똑같고요. 뭐 기타 뭐 다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거의 이거 이상은 다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SD 카드 사이즈인데 우리가 이제 SD 카드 실질적으로는 뭐 2기가, 4기가 뭐 이런 거 넣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테스트니까 256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OK 하시면 지금 이런 사양을 가진 안드로이드 2.33 버전이 설치된 넥서스 1과 유사한 그러한 가상의 안드로이드 머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게 안 만들어지고 뭔가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흔한 에러는 이 경로 문제인데, 특히 이제 그 계정이 한글 계정을 쓰시거나 이제 본인의 이름이 이제 그 한글로 써 있어서 저는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이 영문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미리 바꿔도 놨고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자, 두 가지를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경로에 한글이 있는지, 한글이 있으면은 에러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정 이름이 한글인지를 살펴보셔서 한글이면 이 경로가 한글이 아닌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쪽 안드로이드 경로를.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지금 폴더, 지금 컴퓨터 속성, 여기서 아까 고급 환경 변수에 지금 안드로이드 SK 홈이라는, 자, 요렇게 지금 안드로이드 언더바 SDK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영문 경로, 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마 문제 없이, 에러 없이 그 AVD가 만들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AVD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AVD를 한번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타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런치 하면 지금 가상의 그 안드로이드 머신이 동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가상의 안드로이드 머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이 잘 에러 없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지금 이 AVD라는 이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USB 선을 연결만 하면 컴퓨터로 내 폰으로 거기에서 만든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간단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직접 내 폰에 올려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기동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 컴퓨터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드리면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버추얼 머신이 이제 올라옵니다. 버추얼 머신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헬로 월드를 작성을 해서 이 버추얼 머신에 이렇게 띄워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최초의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만들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가 설치가 되고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고, 이클립스가 다시 말하면 또 ADT라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디벨롭 툴, 그다음에 이제 그 SDK, 내가 원하는 버전의 SDK.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은 API 레벨 10 2.33 진저브레드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모든 아마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는 돌아가기니까 누구한테라도 이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복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정말 좀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버추얼 머신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준비가 끝나고 자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준비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이니까 언어적으로는 자바 언어를 먼저 습득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자바 랭귀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바 랭귀지를 잘 배워 놓으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웹 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계속 안드로이드 쪽으로 하셔도 좋고요. 다양한 그 활용도가 있는 언어이고, 그다음에 언어 스펙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 기반은 C, 그 오브젝티브 C나 똑같이 C 기반이고, 그다음에 객체 지향이라는 그 객체 완전 객체형 언어고요.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없애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속 뭐 이러한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면 뭐 다중상속 이런 C++에서는 있지만 잘 쓰지 않고 이제 사용되지 않는 이런 과감한 기능들은 다 없애고, 그 또 포인터나 이렇게 어려웠던 어떤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해한 이런 부분들을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정말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잘 한번 사용을 하셔가지고 잘 익혀두시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생활형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직접 구현해내는 그런 거를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제 컴퓨터가 조금 느린 컴퓨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안드로이드가 올라오는 게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그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조금 느립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좀 느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에뮬레이터로 작업할 때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하실 거면 얘를 닫지 마시고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내려가고 올라갈 때 시간이 다 많이 걸리는 편이라 한번 켜놓으면 그냥 계속 켜놓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진짜로 그 디바이스에 연결을 직접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답이죠. 네.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그 성능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좀 답답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상적인 머신이 뭔지도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개념과 컨셉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이 다 올라가면 저희는 다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버추얼 머신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동작을 이렇게 하는지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 안드로이드 기본 안드로이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는 걸 선택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는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역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도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얘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네임과 프로젝트 네임, 패키지 네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정해줘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말 그대로 그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을 뭐 주셔도 좋죠. 자,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를 항상 먼저 해보니까 여기서도 헬로 월드로 월드로 해보고, 자, 프로젝트 이름과 already in workspace, 지금 여기 이제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헬로 안드로이드로 할까요? 자, 이제 헬로 안드로이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또 헬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름도 헬로 안드로이드. 자, 패키지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네임은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오브젝티브 C 할 때도 이 그 네임스페이스, 패키지 네임 뭐 이러한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드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어플리케이션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도메인 네임을 뒤집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그젠플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써줬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겹칠 확률이 많죠. 똑같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다른 어떤 도메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회사가 덱서스입니다. 그래서 dexos.com android 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샘플, 네, 이렇게 해주면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데와 겹칠 확률이 없습니다. 그죠? 이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이름으로 패키지 이름을 줘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이제 본인의 학교의 이름을 뒤집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유니크한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minimum required SDK, 말 그대로 최소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최소 버전은 어느 정도까지 안드로이드가 커버를 해줄지에 대한 최소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 많은 그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 동작을 하겠죠. 저희는 이제 진저브레드까지 이상만 지원을 한다고 보면 얘가 이제 진저브레드, 우리가 원래 API 10까지는 지원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API 10에 진저브레드를 minimum required SDK로 보고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최신 버전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컴파일은 최신 버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최신 버전으로 해보고요. 테마는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지는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UI 보여지는 면에 대한 그런 테마인데 그냥 기본값을 쓰기로 하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그냥 기본값을 쓰고, 자, 넥스트. 자, 여기도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만지지 않고요. 그냥 넥스트. 자, 다 나머지도 다 그냥 넥스트 디폴트 값을 그냥 가지고 일단 해보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그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라는 개념의 조그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화면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나의 작은 그 단위 어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액티비티라는 단위로 모든 것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랭크, 그러니까 비어 있는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고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폴트 오케이, 넥스트.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지금 액티비티도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 이름을 줘줘야 되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아웃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이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레이아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름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이게 이제 우리가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름을 짓는 어떤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 됐기 때문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이렇게 해줌으로써 레이아웃과 액티비티의 이름의 연관성과 또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 타입은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finish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제 새로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처음에 만들어보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템플릿들을 활용을 해서 좀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블랭크 액티비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비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들어보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익스플로러,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면 우리가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특별히 에러가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그 바로 지금 이제 AVD, 지금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로 직접 올라가서 동작을 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직접 동작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 템플릿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약간 반응이 느려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요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서 한번 그 버추얼 머신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시 기다렸다가 오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실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에러가 없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표시가 되고, 에러가 있으면 이제 X 표시 빨간 걸로 표시가 될 텐데 아마 없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에러가 빨간 표시가 되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그 별 에러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읽는데 중간에 에러. 자, 여기서 프로젝트 클린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을 그 요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걸 하니까 요 클린을 선택을 해보셔서 혹시 한번 클린을 해보시고요. 클린하면 빌딩이라는 걸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 에러가 있던 부분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은 됐고, 아니면 또 리프레시라고 그래서 여기 F5 파일 메뉴에 F5 리프레시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에러가 있다면 에러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게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혹시 시스템에 따라서 가끔 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한번 동작을 해보시면 이제 절대 에러가 없는 게 정답입니다. 처음에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템플릿인데 에러가 나는 거는 파일을 읽는 어떤 그런 데 있는 다른 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두 가지 동작을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레이아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아웃은 안드로이드의 화면을 어떤 구성하는 그 툴이라는 개념이죠. 자, 이제 그 이 구조와 이것들이 조금 엄청나게 뭐가 많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데, 역시 뭐 약간 복잡은 합니다, 내용이.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이제 만들어졌다. 지금 이제 우리가 SDK를 깔았다. 버추얼 머신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기본이 되는 템플릿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 이 녀석을 이 버추얼 머신에 올려본다.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단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만 해보고, 다 잘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자, Run a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 Run as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이클립스가 그 지금 안드로이드 머신을 찾아서 그 머신에 지금 만든 프로그램을 올려서 그 녀석을 화면에 띄워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진행 중인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리시다 보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을 해서 에뮬레이터에 우리가 만든 헬로 월드 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이 유사한 화면이 에뮬레이터에 올라오게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폰으로 연결하면 폰에도 똑같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화면에 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기동하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정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안전하게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마음껏 하시고 그거를 직접 그대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보면서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